그래서 젠슨왕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야 너네 칩 경쟁, 칩 성능 얘기하지 마. 그냥 전체 풀스택의 완성도로 얘기를 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유리하니까요. 자기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 TPU와 AWS의 트레이니움 요거에 대해서 직접 뭔가 도발을 한 발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이 드와르캐시 팟캐스트라는 곳에서 이 엔비디아가 현재 TCO 관점에서 얼마나 압도적으로 우수한가를 얘기를 하면서 구글의 TPU와 AWS의 트레이니움을 비교를 했거든요.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에이직으로 만든다고 해서 절대로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팟캐스트에 다룬 내용들, 인터뷰의 상세한 내용들이 왜 젠슨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자신 있으면은 실제로 보여줘. 우리는 벤치마크 통해가지고 다 내놨어 라고 하면서 이 인퍼런스 X라고 하는 세미 어널리시스의 가장 최신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뭐 TPU와 GPU 싸움에서 TPU가 졌다느니 막 이렇게 잘못 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왜 젠슨왕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좀 노력하면은 요 현재의 AI 인프라 싸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드와르캐시 팟캐스트 가보면은 여기 인터뷰한 전체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온 내용들 여기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이 드와르캐시 그가 인터뷰어죠. 어떤 질문들을 했느냐?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맞춤형 커널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드웨어에 딱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커널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쿠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온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자, 요 용어가 제일 자극적입니다. TPU도 안 된다, 트레이니움도 안 된다. 요 내용이거든요. 젠슨왕이 직접 한 말입니다. 엔비디아의 컴퓨팅 스택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TCO 대 성능비를 자랑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딜런의 인퍼런스 맥스, 요게 지금 세미 어널리시스에 최근에 이제 리브랜딩 됐죠. 인퍼런스 X라고, 요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를 이용해갖고 누구나 지금 이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자신 있으면은 TPU도 해봐라, 트레이닝도 해봐라 하는데 이 그 성능을 안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벤치마크라는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벤치마크는 AI 벤치마크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세미 어널리시스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를 한 건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 에이직 칩 같은 거, TPU나 트레이닝 같은 거 만든다, 뭐 잘 만들 수 있겠지, 에이직으로. 근데 왜 엔비디아를 못 따라가느냐? 결국은 단일 칩 스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AI 팩토리 얘기를 하죠. 그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통신이라든가 이더넷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지원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TCO에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어널리시스에 가보시면 인퍼런스 X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원래 인퍼런스 맥스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인퍼런스 퍼포먼스라든가 애큐러시도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다 나와 있고, 이 그래프들 굉장히 많이 이용되거든요. 여기 들어있는 게 AMD 거라든가 아니면은 블랙엘 다 나와 있죠. 그리고 TCO 캘큘레이터도 특정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것도 바꿔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했을 때에 GPU당 초당 토큰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조절하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평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어떤 인퍼런스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벤치마크 점수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정교하고 자세히 나와 있고, 뭐 한가에는 세미 어널리시스가 너무 AMD에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TPU와 트레이니움 같이 구글이나 AWS 대한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크는 여기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인퍼런스 X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당장의 성능 요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알고리즘적으로 AI도 계속 바뀌잖아요. AI 모델들의 스트럭처도 다 다를 거고, 특정 모델이나 특정 사이즈의 모델을 돌릴 때에 걔네들의 구성, 아키텍처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인퍼런스라는 거를 쓸 때 한 사용자가 계속 빡세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사용자가 뜨문뜨문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워크로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워크로드에 계속 변하는 어떤 성능을 다 추적하려는 접근으로서 세미 어널리시스가 만든 플랫폼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오픈 테스트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요 무대로 그냥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야, GPU든 NPU든 트레이니움든 다 갖고 와가지고 이 인퍼런스 X라는 요 유동적으로 계속 기록이 남겨지는 이 전체 시스템에서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대놓고 이번에 처음으로 거의 도발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에이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도, 이렇게 자세하게 야, TPU 못 와요, 이 트레이니움 못 와요, 딜런이 만든, 이 딜런이라는 게 세미 어널리시스의 수장이죠. 딜런이 만든 요 인퍼런스 X에서 실제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너네 못하잖아, 못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이게 실제 클라우드 사업자들 있잖아요. 이게 TPU도 그렇고 구글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AWS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TPU나 트레이닝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모델을 만드는 사업자들은 야 누가 더 빠르냐보다 실제 서비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돌렸을 때 더 싸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 자체가 쓰임에 따라서 인퍼런스를 함에 따라서 그 자체가 돈을 적게 쓰면 쓸수록 바로 남겨먹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인퍼런스 X라는 이 벤치마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을 전체를 평가하는 룰이 될 수가 있는데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 우리가 더 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공개된 이 인퍼런스 X라는 이 플랫폼에서 누구나 검증 가능한 성능을 지금 내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냥 폐쇄된 환경에서 우리가 더 좋아요라고 주장만 하는 것 뿐이잖아. 올라면 와. 근데 아마 못 올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수많은 그래프들 있잖아요. 블랙엘뿐만 아니라 뭐 B300, B200 온갖 것들을 사용자 한 명당 초당 토큰 수를 쭉쭉 가로축으로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GPU가 토큰 수를 얼마나 내느냐, GPU 한 개당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놨단 말이죠. 요거는 누구나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잖아요. FP4로 했든 뭘로 했든 AI 모델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드러냈어. 오픈 평가 모델에서 우리 거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 엔드 투 엔드로 레이턴시도 봤을 때 짧게 했을 때와 길게 했을 때 그때 따른 GPU당 토큰 스루풋 같은 것들 다 평가할 수 있어. 너희도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너네 못 올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젠슨항이 이 인퍼런스 X를 언급을 한 게 단순히 딱 평가해가지고 점수 띡 나오는 흔히 말하는 우리 AI 모델 성능평가 같은 그런 점수화된 거 말고 굉장히 다양한 디멘전에서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인퍼런스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레이턴시는 얼마냐, 스루풋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미어널리시스가 뭐 AMD에 편향되어 있다라는 한간의 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도 블랙엘 보면은 세미어널리시스의 인퍼런스 맥스 그때 당시 이제 X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죠. 그 벤치마크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다 하면서 지난번에 10월 10일 때 이렇게 이런 내용들 다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걸로 평가해보니까 진짜 우리 잘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벤치마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성능 향상이 나온 거를 보이고 팔로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사실 반도체 회사라고 하기에는 팹리스만 하고 있고 후다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진 회사잖아요. 그 기반으로 우리가 하드웨어 낸 다음에 점점 최적화를 하면서 점점 더 개선이 되더라는 걸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인퍼런스 X에서 정의하는 이 인퍼런스를 하는 이 성능 있잖아요. 그 정의가 그냥 하드웨어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 두 개의 스택이 잘 어떻게 합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쿠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커널 단이라든가 요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하드웨어와 얼마나 잘 조화가 됐느냐를 잘 녹여가지고 보여줘서 하이 스루풋과 로이 레이턴시로 인퍼런스를 얼마나 잘해주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하드웨어 문제 우리가 에이직으로 구웠는데 에이직으로 구워가지고 칩을 냈을 때의 성능이 이렇게 잘 나와요 와트수도 적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결합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벤치마크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 되겠고 실제로도 과거에는 그냥 GPU 성능 얘기하면은 그냥 플롭스만 얘기했잖아요. 몇 플롭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높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LLM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들 LLM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AI 모델들의 추론을 할 때에 GPU 성능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로 그냥 보는 값일 뿐이고 실제 성능은 어떻습니까? 모델을 불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KV 캐시라고 늘 말씀드리죠. 모델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받아들였을 때 이 장기 기억과 여러 가지 이 해석되는 베이스가 되는 널리지들 요것들을 콜드 웜으로 나눠가지고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어텐션을 했을 때 어텐션 커널을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이냐라든가 사용자들을 몇 개씩 묶어서 할 것이냐 또 엔비디아가 요번에 CPX, LPX 구분해가지고 프리필과 디코드를 구분해서 나눠가지고 하고 있죠. 이런 거대한 어떤 하드웨어 모듈들을 구분해서 전략하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전체가 잘 되어야지만이 데이터 센터 전체의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프트웨어 스택이 그냥 앱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쿠다라든가 AMD ROCm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런타임, 이런 추론 엔진이라든가 커널 최적화 같은 부분들 스케줄링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셔야 돼요. 하드웨어를 건드리는 그 모든 프로그래밍을 다 소프트웨어라고 봐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 이거는 안들공학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 메모리가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특정 워크로드 어떠한 AI를 돌릴 거냐 AI 안에서도 어떤 것들은 컴퓨팅이 빡세고 어떤 것들은 빨리 HBM 같은 걸로 밴드위스를 쭉쭉쭉 뽑아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메모리를 써가지고 어떤 스케줄링을 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성능이 잘 나오냐 느린 게 나오냐 어디서 이제 멈춰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까지 다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행렬 연산을 해가지고 어텐션으로 막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트랜스포머의 이 프리필이라고 하는 구조에 맞는 메모리가 또 있을 거고 그 메모리에 맞는 또 이 로직
ASIC 컴퓨팅 혹은 프로세서가 맞게 되겠죠. 디코드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는 여기에 지금 SRAM을 이제 채용을 하기도 하면서 점점 더 워크로드를 분할을 하고 있죠. 결국 이 TPU랑 GPU 그리고 트레이니움 이런 거의 성능 차이는 이런 두 단계에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건데, 예를 들어 어떤 하드웨어는 이 큰 행렬 계산에 해당하는 프리필에서 굉장히 빠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작은 단위로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되는 이 디코드 단계에서는 뭔가 메모리 왕복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뭉뚱그려갖고 이 칩이 더 빠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프리필이냐 디코드냐, 디코드 안에서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이터러티브하게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계속 생성하는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인퍼런스 X에서는 두 가지 지표를 많이 강조를 하죠. 유저 한 명당 초당 토큰 수가 얼마나 나오냐를 쭉 봤을 때에 GPU 한 개당 초당 토큰 수가 또 얼마나 나오냐, 결국 이거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일 텐데요. 사실 이 GPU 스루풋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시스템 전체 효율에 가까운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인터랙티비티라고 하는 이쪽 유저당 이 토큰 수는 결국 개인 사용자 경험에 가까운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최적화를 할 수가 없죠. 유저가 토큰 초당 많이 쓰게 되면은 GPU당 스루풋을 많이 낼 수는 없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결국 이 모든 시스템은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어떤 거는 여기 위치하고 어떤 거는 위치하고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을 거고, 실제로도 똑같은 이러한 GB300, NVA72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렉 시스템에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엔비디아의 장점은 뭡니까? 이렇게 스케일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드오프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에이직으로 설계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커버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서 이 범용성과 커버리지 그리고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얼마나 잘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에이직 진영에서의 약점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토큰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 돈을 1달러 투자했을 때 토큰을 몇 개 뽑느냐, 이런 지표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TCO죠.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그러니까 장비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는 돈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그냥 속도만 비교하지 말고 야 너네 속도만 얘기하지 마. 똑같은 레이텐시에서 똑같은 돈을 들였을 때 얼마나 토큰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다 포괄적으로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인퍼런스 X라는 지표도 같이 지금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회사가 만든 설계한 이 하드웨어 부분에는 엔비디아의 GPU, 구글의 TPU, AWS의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소프트웨어도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저를 얼마나 쓸 건지, 레이턴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능이 딱 결정될 거고, 비용도 서버를 돌리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력을 얼마나 쓰느냐, 그리고 얘를 놀게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얼마나 활용도를 높게 돌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가까이 볼 건데, 결국 이 추론의 경쟁의 본질은 단순히 그냥 성능만 높였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를 서버 비용이라든가 전력, 소프트웨어의 결합성, 배치를 얼마나 잘 돌리냐, 계속 돌렸을 때 유저들을 얼마나 워크로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프레임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결국 엔비디아의 강점이 우리 GPU 잘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AMD가 지금 아직 많이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달아에 나오면서 점점 렉 시스템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지만 칩 자체의 성능은 예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단일 칩으로 돌렸을 때는 AMD가 더 빠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못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업계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선택하는 이유가 결국은 풀 스택이라는 거죠. 칩 하나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하드웨어부터 에코시스템까지 다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GPU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로 얼마나 최적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막 2배 차이 나고 막 이러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그냥 하드웨어 쏘면은 똑같이 나오겠지라고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성능이 더더욱 올라가는 거를 인퍼런스 X가 잘 보여주듯이 엔비디아도 기존에 있는 쿠다 시스템에서 커널단을 잘 건드리는 그런 커널 엔지니어들이 잘 설계해서 최적화를 해놓으면은 이게 또 성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의 이 GPU 성능과 나중에 나왔을 때 GPU 성능, 물론 이 개념은 구글의 TPU도 AWS의 칩들도 다 마찬가지로 최적화가 되겠죠. 근데 그 쿠다라는 생태가 워낙 넓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인 부분도 사실이지만 일단 엔비디아 젠슨 항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입니다. 무조건 뭐 팩트라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일리가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젠슨 항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야 너네 칩 경쟁, 칩 성능 얘기하지 마. 그냥 전체 풀 스택의 완성도로 얘기를 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유리하니까요. 자기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엔비디아는 진짜 고객사가 다양하잖아요. 그냥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자체 그냥 일반 연구실도 엔비디아 이걸 팔 거고, 정말 다양한 고객들과 그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른 워크로드, 그러니까 워크로드가 얼마나 이 빡세게 GPU를 쓰느냐, 늘리게 쓰느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다 지원하는 범용 플랫폼이라는 거죠. 단순히 GPU가 범용적인 프로세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GPU도 이미 NPU 같은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로 매트릭스 영상기도 다 넣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미 NPU와 하이브리드 구조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워크로드를 그만큼 또 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스택이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택에서 지원을 하고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생태계 싸움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TPU와 트레니움 진영도 확실히 잘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부에서 우리가 딱
특화된 어떤 특정한 것들을 빡세게 돌릴 때는 엔비디아가 못 따라가겠죠, 당연히. 요게 특화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니까 특정 워크로드에 딱 최적화해서, 예전에도 이 구글이 유튜브를 돌릴 때 이 코덱 있잖아요. 영상 코덱을 할 때 그걸 하드웨어 가속기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게, 그냥 CPU나 GPU 갈고 갖고 쓰면은 너무 그 CPU, GPU 하나하나 잡아먹는 리소스가 많은데, 그냥 가속기로 인코딩 하는 거, 디코딩 하는 거, 이런 거를 딱 이렇게 풀어가지고 빨리 해주는 역할만 하면은 그만큼 다른 CPU, GPU를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특정한 워크로드 최적화에 맞춰서 가속기를 만들듯이, 엑셀러레이터를 만들듯이, 구글의 TPU와 AWS의 트레이니움이라든 것들, 아니면 인프런시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거지, 엔비디아 자리를 넘볼 건 아니다. 자신 있으면 넘어와서 비교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젠슨항 같은 경우는 인퍼런스 X까지 얘기하면서 이 공개 검증을 요구를 했다는 것이 그냥 막 도발해서 막 너는 나와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뭐 TPU나 트리니움 같은 것들, 인퍼런시아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적으로 자기네들이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엔비디아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반대로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숨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래도 저래도 엔비디아는 이제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얘기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떻게도 엔비디아가 이기는 판으로 짜가지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젠슨항이 굉장히 좀 이제 그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야, 같이 와서 비교해봐 해도 이길 구석이 확실히 자기네들이 우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절하면 숨어버리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풀 스택으로의 완성도는 엔비디아가 훨씬 높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겠죠. 사실 엔비디아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풀 스택에 법령적으로 이렇게 다 트레이드 오프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엔비디아가 말한 대로 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훨씬 더 우수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젠슨항이 한 말들이 맞는 말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TPU나 트레이닝 같은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KV 캐시 최적화라던가 전체 오케스트레이션 관련해서 구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AWS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시장에서 좀 과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TPU가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냐, 분명히 무너뜨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TPU가 우세해서 가지고 있는 영역도 있을 거고, 구글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부분, 자기가 원하는 트레이닝과 인프런스 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AWS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얘기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소프트 스택이라는 것이 하드웨어를 얼마나 성능을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AI 인프라와 AI 반도체 성능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계속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결국 AI 인퍼런스를 한다라는 거는 이게 마치 과거의 OS 경쟁처럼 자원을 배분하고 어떻게 이 실행을 좀 제어를 할 것이냐, 또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스케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어떤 시스템 계층에서의 싸움처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관점보다 요 각각의 것들을 얼마나 잘 오케스트레이션 하느냐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TPU와 트레이니움이 내부 서비스 최적화 도구로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갖다 대고 엔비디아랑 비교를 한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가 있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이제 누가 이긴다의 싸움, 흑과 백으로 보지 마시고 각각의 회사에서 필요한 영역들을 확보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이쪽에서의 풀스택으로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